학원학교 30번 문제인데 30번이라고 해서 쫄 필요 없고요. 잘 정리를 해봅시다. 봐봐. 자, 갑니다. 내적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뭐 내적의 최대 최소까지는 아닌데 내적의 이제 범위가 주어지거든. 내적 값의 범위. 그 내적 값의 범위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영역과 관련된 문제. 영역과 관련된 문제까지 해서 요거를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가볼게요. 좌표평면 위의 두 점 6,0과 6,5가 의미 아닌 실수 K에 대해서 두 점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그랬는데, 자, 먼저 가조건부터 볼게. 자, 가조건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에서는 OP 벡터가 있어요. 자, OP 벡터가요. K 곱하기 얘가 실수배 돼 있네. OA 벡터 더하기 OB 벡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AND OA 벡터 OP 벡터 내적 OA 벡터 얘가 2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은 여기다 쓸게. 나 조건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OQ 벡터에 OQ 벡터가 아니죠? 미안. 나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절대값 얘가 AQ 벡터랑 절대값 AB 벡터의 크기가 같대요. 크기가 같다는 얘기를 줬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OQ 벡터 내적 OA 벡터 요게 2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OX 벡터가 OP 벡터 더하기 OQ 벡터야. 그리고 OQ 그걸 만족시키는 X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 밑줄 도형의 넓이 영역이죠. 자, 근데 이제 주어진 조건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가조건부터 볼게요. 가조건을 봤더니요. P 얘도 P 이렇게니까 Q가 없거든.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맨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건 영역을 구할 건데 누구의 영역이냐면 OX 벡터고, 이 OX 벡터가 OP 벡터 더하기 OQ 벡터라는 요 벡터 두 개를 더한 것의 영역을 구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가 OP 벡터와 OQ 벡터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가조건은 OP에 대한 얘기만 해요. P에 대한 얘기만 해. 그리고 Q의 요 나조건은요. Q에 대한 얘기만 한다고. 그럼 결론은 뭐냐면 가조건에서 일단은 OP 벡터에 관련된 내용을 찾을 거야. 얘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요 두 가지 조건 갖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서는요. Q와 관련된 애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지를 찾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친 것의 영역을 구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첫 번째로 이제 정리하셔야 되는 건 가조건에서는 P에 대한 걸 다룰 거고요. 나조건에 대해서는 Q에 대한 걸 다뤄서 이거 두 개를 별개로 생각하겠다예요. 알겠죠? 별개로 생각해서 각각을 별개로 구한 다음에 합치겠다. 나중에 맨 마지막에.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가부터 볼게요. 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 첫 번째, OA 벡터와 OB 벡터의 합의 실수배죠. 합의 실수배. 그러면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거 그림 그리자. 자,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요 정도를 A라고 잡을게요. 요 정도 A라고 잡으시면 얘가 6,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가 이쯤에 있어서 자 여기를 6,5 라고 잡고 얘를 B라고 잡을게. 됐니?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내가 원점을 기준으로 OA 벡터와 OB 벡터 요렇게 두 개를 더할 거잖아. 그럼 평행이동 시킬게. 평행이동 시키면 얘가 이쪽으로 이만큼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지. 그치? 됐어. 그래서 결국은 평행사변형 만들어주면 요점이 생길 겁니다. 요점이 생길 건데요. 요점을 R이라고 하자 그냥. R이라고 놓고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12,5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니? 12,5. 그러면은 내가 구하는 요거 OA 벡터와 OB 벡터를 더한 거는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은 요게 OR 벡터예요.
됐죠? 그래서 요 보라색이 바로 요거 두 개 더한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OP 벡터는 요 보라색 벡터의 실수 배를 한 거라고 그랬어. 그러면 지금 요 보라색 그림은요. 결국 보라색 그림은 K가 1일 때를 의미하겠죠. 그죠? K가 1일 때는 똑같은 애를 가질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가볼게. 요 점 있죠? 요 점. 요 점. 그럼 요 점은 얼마야? 정확히 중점이에요. 가운데 점. 그죠? 그럼 가운데니까 요 점에 만약에 있다고 치면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 정도에 있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자, 요 정도까지는 파악되시죠? OP 벡터라는 애는 결국 어디 위에 있어요? 요 보라색 위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P라는 종점이. 알겠지? 근데 그 P라는 종점이 이제 확인할 거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즉, 누구의 범위를 찾을 거야? 바로 K의 범위를 찾을 거예요. 이 범위를 찾을 거야. 자, 그럼 그때 쓰는 게 뭐야? 이거예요. 이걸 쓸 건데 잘 봐. OP 벡터 결정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변동성 있어. 그 다음에 OA 벡터 고정됐어 안 됐어? 됐어. 고정됐으니까 뭐해? 이쪽으로 보내. 그럼 이런 얘기네. OP 벡터는 여기다 쓸게요. OP 벡터는 2분의 7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겠죠. 됐네? 6분의 21이니까. 되니? 그러면 OP 벡터가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이쪽에서 생기는 이런 값이죠. 내적값에 대해서 여기 어딘가쯤을 2분의 7이라고 잡아. 되니? 여기 어딘가쯤을 내적값을 2분의 7이라고 잡으시면은 자 여기서 수열발 내린 게 2분의 7이라고 잡으면은 요때가 그럼 갑니다. 요때가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비율 관계 쓰시면은 이게 K가 1일 때지. 그지?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요 위에 뭐가 있을 거야? 바로 P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얘가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다. 됐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런 얘기 아닐까? 비율 관계가 1일 때 얼마야? X좌표 12야. 그러면 1일 때 12야. 그러면 K일 때죠. 여기는 K일 때 X좌표 얼마야? 2분의 7이야. 그러면 이 친구는 12K가 2분의 7과 똑같으니까 이때 K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4분의 7이다. 이 정도까지 찾아주신 거죠. 됐네? 오케이, 확인하시고. 그러면 결국은 OP 벡터가 있을 수 있는 영역이 이만큼이에요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만큼이에요. 됐어? 자, 그럼 OP 벡터에 대한 해석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OP 벡터가 어디 있는 정도까지는 알아낸 거지. 그지? 자, 그럼 이제 나 조건 갑니다. 나를 가보시면 첫 번째 식 AQ 벡터의 크기와 AB 벡터의 크기가 같아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나타내는 게 뭘까? 이거 나타내는 게 뭐야? 원이에요. 그죠? 시점이 똑같은데 벡터의 크기가 일정해. 시점이 A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벡터의 크기가 일정해. 그럼 얘가 그리는 도형은 뭐야? 원이야. 맞아? 그럼 잘 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와. 자, 갑니다.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요. 내가 임의로 X축 이렇게 딱 그릴게요. X축 이렇게 딱 그려. 됐어? 그러면 시점이 뭐가 돼? 중심이겠지. 그래서 시점이 중심이에요. 그럼 요점의 좌표는 얼마야? 6,0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AB 벡터의 크기를 알아요. 이거 얼마? 5예요. 그러면 시점의 좌표가 중심이 되면서 크기가 얼마인 거야? 반지름이 5가 되는 거네. 그럼 반지름이 5란 얘기는 요까지가 이제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가 5야. 그러면은 원점이 요쯤에 있겠네요. 원점까지 잡아주시고. 자, 그랬을 때 갑니다. 똑같아요. 요것도 크기가 얼마로 고정이 돼 있어? 6으로 고정이 돼 있어. 그럼 OQ 벡터의 수선의 발은 얼마가 될 거야? OQ 벡터의 수선의 발은 얘가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지. 됐니? 정사형이. 그러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거야. 그럼 Q라는 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Q라는 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인데 자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쌤이 여기까지 해드렸으니까 이 원 위의 점이 누굴까? 얘들아 요식을 만족하니까 A, B는 고정점이야. 얘는 뭐야? 움직이는 점이지. 그럼 이 원 위의 점은 누굴까? Q예요. 그럼 Q는 이 원 위에 있어요. 원 위에 있는 점이야. 자 그럼 쌤이 한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Q가 어디에 형성이 될까? 이 원 위에서 어디에 형성이 될까 찾아보세요. 한번.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찾아봐. 연습하는 거니까. 자 정사형이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얘도. OQ의 정사형이. 그치? 그러면은 잘 봐. 답은 반지름의 중점이에요. 답은.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반지름이 얼마라고 그랬어? 5라고 그랬어. 맞지? 근데 요 친구의 정사형이 0을 기준으로 어디까지밖에 볼까? 2분의 7까지밖에 볼까? 그럼 얘들아 잘 봐. 0을 기준으로 2분의 7만큼 가지. 그럼 여기를 내가 Q라고 잡아볼게. 그럼 여기를 QH라고 잡아볼게. 자 여기 H라고 잡으시면 요 좌표가 얼마예요? 요 길이가 2분의 7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거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7이야. 그러면은 요만큼은 얼마야? 2분의 5야? 그럼 2분의 5가 뭐야? 반지름의 절반. 됐어요? 이렇게 찾는 거야. 다시 0부터 6까지 조금 어렵죠? 0부터 6까지 길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분의 7이야. 그럼 요만큼이 얼마야? 2분의 5라고. 6에서 2분의 7을 빼니까. 근데 반지름이 5였으니까 요거와 요거가 똑같겠죠. 그래서 반지름 절반이에요. 따라서 Q라는 점은요. 정사형 내렸을 때 요까지니까 여기랑 여기가 경계가 되는 거야. 두 개가 생기는 거지. 정사형을 내렸을 때 2분의 7, 정사형 내렸을 때 2분의 7. 그러면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정사형 내렸을 때니까 여기까지가 되겠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였다고 해봐.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반대면 2분의 7보다 큰 쪽이잖아? 그럼 이쪽이 Q가 있는 영역이라고. 느낌 잡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점에서 내리든 어느 점에서 수선을 내리든 여기서 수선을 내리든 여기서 수선을 내리든 전부 다 정사형의 길이는 2분의 7보다 작죠. 그지? 그러니까 요만큼이 바로 Q가 위치하는 영역일 거다라는 거고 요쪽 점과 요쪽 점에 서로 대칭점의 형태로 나올 거다라는 것까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OP가 위치할 수 있는 부분과 OQ가 위치하고 있는 현재 영역을 구했어요. 현재의 자취를 구했어. 자, 그럼 이제 마무리 계산할게요. 세 번째. 자, 그럼 이제 그림 다 그려줬거든? 이것도 내가 한번 해보자. OP야? OQ야? 현재 상황? 그럼 봐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OX 는 OA OP 더하기 OQ지. 이거. 그죠? 이거에 뭘 구하자고 그랬어 우리? 영역을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 그지? 답 찾아봐. 한번 계산해봐. 영역은 했었잖아. 한번 해봐. 자, 봅시다. 얘들아 보자. 쌤이 영역 설명할 때 다시 영역 복습. 영역할 때 요 벡터랑 요 벡터 두 개 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Q의 경계죠. 그래서 쌤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 둘 다 변동성이 있는 애는 고정을 시켜라 하나를. 그래서 Q를 이렇게 고정시킬게요. 현재 상황이. Q를 고정을 이렇게 시켜놔. 요게 Q잖아 지금. Q가 있는 자취. 그럼 잘 봐. P의 저 부분만 내가 끌고 와볼게. P는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자 여기가 원점이고요. 요렇게 가는 게 어디까지 가요? 2분의 7까지 가요. 그리고 요 정도 올라갈 거야. 요 정도 올라가서
요게 P가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그지? 요게. 됐니? 그럼 요게 지금 P가 움직이고 있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얘들아. 하나의 점을 고정을 시켰어. 그럼 고정을 시켰는데 요 주황색 벡터와 노란색 벡터를 더하는 거죠. 더하는 거면 항상 경계 확인하시라고. 요 경계. 요 경계가 이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가 이렇게 움직이는 벡터를 더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가는 거야? 이 벡터 그대로 요 끝점이 움직이겠죠. 이해됐어요? 요 끝점이 움직이니까 자 갈게. 여기에다가 요 평행 이동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여기가 요 점이 그러면은 요 점이 P 벡터랑 만나서 이게 이렇게 딸려 올라가겠지. 그지? 그러면 밑에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도 똑같이 이렇게 딸려 올라갈 거라고. 그러면 도형은 어떤 식으로 딸려 올라가 있어? 원이잖아. 요 원의 일부잖아. 원의 일부가 그대로 어떻게 될까? 그대로 가니까 요렇게 점을 자 P에 대한 OP에 대한 이동 해주고 요 모양이 그대로 겹겹이 이게 살짝 움직일 때마다 원이 이렇게 이 모양이 그대로 가겠지.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 요 끝점에 가면 요렇게까지 가겠네요. 이거 우리 4월달 이투스에서 했던 거잖아. 4월 이투스 28번에서. 다시 잘 봐. 영역 구하실 때 제일 빨리 구하는 거, 제일 쉽게 구하는 거는 지금 현재 Q에 대한 벡터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 다음에 OP 벡터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여기서 요렇게 움직인다고. 알았어? 그러면은 요 그림이 요 종점 요거를 그대로 평행이동 시켜서 경계 잡으시고 요 모양이 그대로 밀고 올라가는 형태가 된다고. 알겠어요? 그럼 내가 구하는 영역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기는 이런 도형이 되는 거지. 이 도형이 넓이라는 거야. 이 도형의 넓이. 알겠어요? 그럼 이 도형의 넓이 구하는 거는요. 자, 여기서 몇 가지를 선을 하나 딱 내려. 잘라. 이거 자르면 여기도 선 하나 딱 내리면 뭐가 돼? 선 하나 딱 내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똑같겠지? 보라색 길이네.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어떻게 돼요? 요게 그대로 여기로 채워질 거 아니야. 아, 그럼 나는 이 평행사변형 면적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평행사변형 면적 구하는 거 이제 가볼게요. 잘 보세요. 요 점이 처음에 시작점이었어. 근데 P에 의해서 이렇게 딸려 올라갔지.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딸려 올라가는데 그 평행이동이 뭐야? 요렇게 가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이렇게 간 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 그림. 즉 이 그림을 그대로 여기다 그린 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렇게 간 게 얼마가 돼요? 요 길이가 2분의 7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뭐가 돼? 높이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요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 밑변? 그지? 자, 밑변은 여기서 구할게. 일로 와봐. 아까 요 그림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밑변에 해당되는 게 뭐야? 요 현의 길이죠. 요 길이 구할 거야. 자, 요 길이 어떻게 구하냐면요. 요 중심이죠. 중심에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수선이죠. 그럼 당연히 수직 2등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요렇게 선을 이어. 이거 얼마야? 5야, 5. 반지름. 이거 얼마야? 2분의 5야. 아, 1대2? 그지? 1대2. 그러면 1대 루트 3대 2니까 요 보라색 절반에 해당되는 거. 요 보라색 절반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2분의 5 루트 3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랑 똑같으니까 보라색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 길이는 5 루트 3이에요. 라고 이렇게 나와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영역의 넓이, 평행사변형 넓이는요. 2분의 7과 2분의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2분의 7 곱하기 5 루트 3이 돼서 문제 정답은 2분의 35
루트 3. 그래서 답은 37. 요게 정답이에요. 자, 30번인데 뭐 아주 어렵진 않아요. 우리 다 배웠던 거 그대로 적용시켜 보자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새롭게 추가된 거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영역에 대한 거 연습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영역 구하는 거 연습 좀 하셔야 돼. 영역 충분히 나올 가능성 있어요. 4점짜리로. 알겠지? 근데 영역 구하는 게 조금만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아. 알겠어? 어렵지 않아. 점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이거 확인하는 거니까. 알겠지? 그런 다음에 요거 쌤이 방금 전에 했던 거 요렇게 내적값의 범위가 나왔을 때, 내적값의 범위가 나왔을 때는 결국 크기가 하나가 고정이 돼 있다면 요거를 나눈 거는 뭐와 같다? 정사형의 길이의 범위와 같다는 거. 알겠지? 정사형 길이의 범위와 같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잘 정리해 두시고 공부할 게 많은 문제였어요. 오케이. 자, 확인하시고 요거 다음 주에 들고 오세요. 339번 할 거라서 작년 6평 30번 있죠? 옆에. 그거는 이제 내적 최대치수 다음 주에 좀 정리할 때, 심화 문제 정리할 때 같이 할게요. 알았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 들고 와. 그래서 339번 작년 6평 30번 있잖아. 그치? 오케이? 네. 요거 잘 정리해놔. 근데 차분히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걸 맞췄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분히 해보면 그렇게 아주 어렵게 끌고 가는 건 아니에요. 이게 기하의 장점이야. 그러니까 기하는 그나마 미적보다 낫다. 뭐 이런,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데 기하의 장점 뭐예요? 나오는 주제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미적에 비하면. 미적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단 말이야. 알겠니? 그리고 연산이 가볍죠. 미적은 연산하면 뭐 미적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적분 연산 장난 아니거든. 진짜 미분하는 거 어렵지, 엄청 어려워요. 그 막 계산을 해야 되니까.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연산이 어렵진 않잖아요. 우리 하는 연산 해봤자 뭐 맨날 사칙연산 이런 거밖에 안 하잖아, 우리. 근데 이제 도형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런 부분을 자꾸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해. 알겠지? 그래야 기하 4점짜리 맞출 수 있어요, 우리도. 자, 가겠습니다. 다시 마플로 돌아와서요. 219페이지 보시면 쌤이 늘 생각하는 건데 항상 맨날 쉬운 것만 하면 안 늘어요. 맨날 쉬운 것만 하면 수학 안 늘어. 그렇다고 뭐 문제집을 말도 안 되는 거 사가지고 막 최고 난도 문제집을 지금 사서 푼다. 이건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적절한 밸런스가 있어야 돼. 적절한 밸런스가. 알겠니? 그냥 단순하게 개념서만 반복한다고 점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막 어려운 문제만 디립다 푼다고 점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야.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도 풀어드리는 이유가 니네가 그냥 마플만 좀 이렇게 그냥 마플만 푼다고 해서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알겠죠? 물론 마플 정리 잘하면 3점짜리 정도까지는 차분하게 잘 정리하시면 풀 수 있어요. 3점짜리는 아주 어렵진 않으니까. 3점짜리는 이제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만 물어보잖아. 여러 상황을 같이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마플 문제 푸시고 정리하는 거는 내가 개념적인 거를 완벽하게 정리하면서 플러스 3점에 대한 대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4점짜리 문제들도 좀 경험을 해보셔야 돼. 아, 이 문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알겠지? 그리고 한 문제를 풀어도 자꾸 적용을 시켜보는 연습을 해봐. 알겠지? 기하는. 왜냐면 미적분에 비해서 기하는 그렇게 막 다룰 주제가 많지는 않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능에 나왔던 어려운 주제 중에 내가 한 2주에 하나씩은 그래도 감을 좀 잡겠다라고 생각하면 2주에 하나씩이면 지금 한 12개 정도 되잖아요. 5,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그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3개 얻어 걸리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진짜 실제 그래요. 나올 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서. 알겠지? 그게 장점이에요. 기하에. 자, 가볼게요. 비슷하잖아. 옆에 이거 작년 사관학교 기출문제고 옆에 있는 거 아까 프린트 보면 6평 30분 문제인데 다 뭐 내적 최대치수 뭐 이런 거 물어보겠지. 이런 느낌. 알겠어? 자, 219페이지는 가볍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평면 벡터가 이루는 가의 크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요. 요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봐. 우리가 가의 크기를 구할 때
요거랑 비교를 좀 해볼게. 우리가 수학원에서 이런 걸 배우죠. 자,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코사인 a.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이제 코사인 법칙이다라고 해서 배우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요식도 있지만 어떤 것도 배우냐면 자, 코사인 a로 정리를 해서 코사인 a는 자, 어떻게 되냐면 2ab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에요 라고 이렇게 바꿔서 계산도 하죠. 그죠? 자, 지금 할 게 이거예요. 잘 보세요. 자, 내적 해볼게요. 내적은 a 벡터 내적 b 벡터. 요거는 절대값 a, 절대값 b 하고 그 다음에 크기 곱하고 코사인 세타다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뭐라는 거야? 나 이 각을 궁금해요. 나 이 각을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코사인 세타는요. 이거를 뭐 하면 돼? 이쪽으로 나누면 돼. 그냥 나눠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누시면 뭐 양수일 테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 A 내적 절대값 B예요. 이 말. 이거예요.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게. 알겠니?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분처럼 표시하면 이걸 성분처럼 표시하면 자 근데 이건 구별하셔야지. 이거는 뭐야? 위의 계산은 내적 계산이야. 근데 이거는 뭐야? 거리 계산이야. 거리, 길이. 길이 계산이라고. 요 차이는 있죠? 그래서 이건 크기를 말하는 거고 얘는 내적을 말하기 때문에 성분으로 이렇게 쭉 써본 거죠. 성분으로 쓰시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야? 루트 형태가 나오지 밑에는 당연히. 그치? 그래서 각각의 성분으로 쓰시면 a1제곱 더하기 a2제곱 곱하기 루트 b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내적하는 거죠. 그럼 내적하는 거는 a1, b1 더하기 a2, b2 이렇게 계산. 이거 됐습니까? 뭐 이렇게 또 계산할 수 있다는 건데 별거 아니죠? 뭐 한 거야? 이거를 넘긴 거야? 끝이야? 그게? 그거를 이렇게 멋있게 포장해 놓은 거야?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코사인 법칙에서. 알았지? 그냥 확인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20페이지 내용은 조금 기억하실 필요는 있어요. 자, 220페이지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5월 이투스에도 나왔던 주제죠. 그지? 근데 이거는 뭐 이것도 앞에서 배웠던 거야. 잘 봐.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해요. A 벡터 내적 B 벡터가 0이래. 자, 내적 값이 0이다. 뭐라고요? 직교한다. 알겠지? 내적 값이 0이에요. 직교한다. 당연하죠. 왜? 코사인이 0일 테니까. 그지? 그럼 코사인 0 되는 값은 2분의 파이밖에 없으니까. 자, 다음에 평행 조건 보겠습니다. 평행 조건은요. 내적한 값이요. 내적한 값이 뭐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뭐랑 똑같다? 크기와 같아요. 이 말. 이건 왜 그럴까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평행하다는 얘기는 뭐가 같다는 거예요? 방향이 같다는 거죠. 그죠? 평행하다는 얘기는 방향이 같다는 거야? 됐니? 오케이. 그럼 방향이 같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돼요? 코사인 값이 1이 된다는 거죠. 왜? 0도란 뜻이니까. 그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뭐라는 거야? 0도. 혹은 180도. 둘 중 하나니까. 됐죠? 그래서 내적 값이 뭐랑 똑같다고? 크기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과 똑같다. 그게 평행. 근데 말 그대로 각의 크기니까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 요것만. 자, 결국 각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각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누구다? 잠깐만 잘못됐다. 미안 잘못 얘기했다. 각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두 벡터의 위치 관계를 얘기하는 거는 즉 수직이냐 평행이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누가 결정한다? 결국 각의 크기가 결정한다. 그래서 각의 크기가 0도나 파이면 같은 방향. 평행. 90도면 직교. 0이니까. 됐니? 각의 크기가 결정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치 관계는. 됐죠? 자, 요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되고 어려운 거 전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222페이지에 새로운 거 하나 배울게요. 자, 222페이지에 보면 이제 넓이에 대한 삼각형 넓이인데
삼각형 넓이인데 잘 봐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자, 여기서 두 제목이 뭐예요? 평면 벡터의 내적과 삼각형의 넓이죠? 자, 그럼 봐봐. 여기를 O라고 하고, 자, 여기를 A 벡터라고 하고, 여기를 B 벡터라고 할게.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를 하나 이으면 뭐 나와? 삼각형 나오지? 이렇게까지. 됐니? 나 이거 넓이 구하고 싶다는 거야. 이거 넓이. 그럼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시면은, 잘 보세요. 지금 OA 벡터의 크기를 내가 A 벡터 크기 이렇게 써놓고요. 밑변이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뭐라고 해요? B 벡터 크기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잘 봐. 이렇게 볼 수 있지? 요 점에서 뭘 내려? 수선을 내려. 수선을. 그죠? 그럼 수선을 내리면 되니까 요 값이 뭐가 될까? 요 값은 바로 뭐가 되냐면 B 벡터에다가 얼마 곱한 거야? 사인. 사인. 자, 요 각을 세타라고 할게. 세타가 되는 거죠. 이게 높이 공식이죠. 그죠? 그럼 별거 아니죠? A 벡터, B 벡터야. 그럼 이렇게 가볼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절대값 A 벡터 곱하기 절대값 B 벡터 곱하기 사인 세타. 끝. 이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요거란 얘기야. 됐어? 근데 밑에 거 좀 봐봐. 밑에 거 계산을 보시면은 루트 계산이 나와 있거든. 거기 밑에 줄에 루트 계산. 그죠? 그럼 그 루트 계산은 어떻게 한 건가요? 이런 얘기거든요. 자, 보세요. 사인 세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이거죠. 그죠? 근데 우리 아까 코사인 세타로 정리한 식이 뭐였어? 요거. 그지? 그래서 요거를 제곱한 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마무리한 거예요. 두 번째 공식이. 그래서 걔를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는데 2분의 1 곱하기 자 갑니다. 공식이 이렇게 써져 있죠. 루트 크기 제곱 크기 제곱에서 빼기 뭐라고 돼요? 내적 값의 제곱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크기의 제곱의 곱에서 내적 값의 제곱을 뺀 거야. 알겠지? 공식에다가 구별해놔. 크기의 제곱을 곱한 거에서 내적 값의 제곱을 뺀 거라고. 내적 값의 제곱. 그러면 삼각형 넓이가 된다. 오케이? 그러면 요거 관련한 문제만 하나 좀 풀어볼게. 뒤쪽에서. 없나? 뒤에? 없네. 자, 뒤에서요. 그거 하나 가볍게 해봅시다. 어디 보시냐면 223페이지 보세요. 바로 옆 페이지 223에. 자, 223에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자, 2번 갖다 해볼게요. 2번 갖다 해보시면은 점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A라는 점이 하나가 2,2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얼마가 되어 있냐면 4,6 그 다음에 C라는 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C라는 점이 7,5 이렇게 돼 있대. 자, 요거 갖다가 뭘 구하자? 삼각형 넓이 구하자 라고 돼 있거든. 삼각형 넓이. 됐니? 자, 요거를 이제 계산하실 때는요. 잘 보세요. 자, 2,2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전부 다. 원점이 없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원점이 있으면 좀 위치 벡터 잡기가 편하잖아. 근데 얘가 원점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잘 봐요, 친구들. 자, 삼각형이 요렇게 있다고 해서 요렇게 원래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 이게 이동전이야. 이동전. 근데 요 점의 좌표가 A라는 점의 좌표를 내가 요 문제처럼 2,2라고 잡은 거지. 됐니?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옮겨도 된다고. 나 이거 계산하기 싫어. 귀찮아. 그래서 얘를 어디로 옮기냐? 원점으로 옮겨.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 가능하죠? 그러면 원이란다. 이 삼각형이 이 점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이동에 의해서 그 모양 그대로 따라와요. 그럼 그 모양 그대로 따라오니까 똑같은 모양의 삼각형이 뭐만 바뀐 거야? 위치만 바뀐 거라는 거야. 그럼 얘도 똑같아요. 얘도 이쪽으로 넘어올 때가 뭐가 돼요? 두 칸. 얘도 이쪽으로 넘어올 때가 뭐가 돼요? 두 칸. 얘도 두 칸. 이렇게 간다고.
따라서 이 개념을 이용하시면 자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지. A'이라고 하고 0,0 그 다음에 B는요 B'은 2,4 두 칸씩 빼시고 C'은 얼마가 되냐 5,3 해가지고 이거의 넓이나 결국 원래 있던 도형의 넓이나 이동만 한 거기 때문에 넓이 자체는 어떻다? 변함이 없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넓이 자체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 오케이?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성분을 이용해서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적 공식 이용해서 계산하셔도 되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 공식 이용해서 계산해도 되고 성분 이용해서 계산해도 되고. 알겠죠? 그래서 성분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지? 확인하시고요. 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뒤쪽에 그냥 기본 문제들이에요. 1번이랑 2번 뭐 요 정도 기본 문제들이라서 개념 1번, 2번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226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마플 교과서 특강이라고 해서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건 뭐야? 내신이야, 내신. 알겠니? 증명 문제잖아요. 다 증명 뭐 이런 얘기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니네가 다 봤던 거야. 니네가 다 봤던 거. 중선 정리 있고요. 뭐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뭐 마름모에서 수직하는지를 내적 갖다 보여라 이런 건데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는 내신용이라서 알겠지? 그래서 정리하시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파트가 뭐냐면 마플 수능 특강 2라고 해서 되어 있는 평면 벡터 내적 활용인데 요거는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한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6평 바로 전에 다음 주 화요일 날 할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그래서 내적이 끝났습니다. 내적이 끝났고요. 뒤에 단원 종합 문제 풀어보시고 제가 목요일 날은 일단 어디부터 정리할 거냐면 243페이지 보시면 단원 종합 문제 터프 있거든? 그지? 단원 종합 문제 터프 뭐야? 터프 있는데 터프에 보면 기출들이 4문제가 있어요. 기출 4문제 확인되세요? 그거 내가 내일 목요일 날 풀어줄게. 알겠지? 그러고 나서 그거 정리하고 뒤에 직선과 원의 방정식 가면 벡터가 끝납니다. 알겠죠? 근데 직선과 원의 방정식도 뭐 아주 어려운 개념은 아니라서 그냥 도형식 세우는 거까지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앞에 단원 종합 문제 베이직이랑 노멀은 풀어 보셔야 돼. 알겠어요? 연습 삼아서. 오케이. 네.